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면은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재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재했다고 하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재는 대통령이군요. 네.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네.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결이 좋다 이거. 연락책. 주제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그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점점점 이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효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효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효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효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 그러려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되게 재밌던데.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왜냐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거 없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 빌붙어서 김용박에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막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가. 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 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유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요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총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그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그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영역. 야, 예.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이렇게. 네. 진보적 교육감. 뭐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음.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인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용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져서 그 대로 왕복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저 선창 1호 사건 났을 때 네.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피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가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남았어요. 정상적이라고 보면. 그러네. 12월 20일. 안철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선거가 2주 남았는데 원래 돌리던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돌리면 다시 또 새누리당 그러니까. 출신들이 되니까. 좀 약간 좀 코미디긴 하지만 갑자기 12월 20일 날 6시가 됐더니 출구조서가 발표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취소를 못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육감들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도 우리 방송의 과정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조희영 교육감이 나중에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막 재판 막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정원이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이청용 교육감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마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만들었던 게 저는 무상급식, 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 선출. 그 당시에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광역 선거는 9대8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먹었지만, 드셨지만, 맛있게, 아유, 참 표현이 선출됐지만, 또 경기도 교육감은 남경필이 당선되는, 그래서 박빙이었는데, 교육감만큼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잖아요. 석권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보수 교육감들이 난립한 거야. 득표율이 이런 거는 막 압도적으로 50% 넘어간 게 아니라 30%대로 당선되고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로 풀뿌리로부터 이명박근혜의 포갑을 견디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교육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미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들 비리 분명히 있어. 막 다 뒤져봐.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합니다. 왜요? 홍준표는 안 그랬어? 그런데 정황상 그 돈을 1억을 상납했다고 알려진 그 시기 그 다음 해에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너무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답이 후퇴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요. 최경환은 박근혜의 빌붙어서 김용박의 빌붙어서 권력은 누렸지만 사실 배짱은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정도 급 되는 정치인.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 밀려고 했다는 게 최경환이었다는 게 설이에요.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없고 캐릭터상 대선 후보로 나갈 만한 건이 안 돼서 포기한 거지. 그 정도의 정치적 위치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2인자격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검찰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못하고 막 할복 자살하는 거 정말 유치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편이 그런 거 있지.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나가 죽어버릴까?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춥다고 5분 만에 들어와 이 개새끼가. 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왠지 상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청 바로 앞에 가니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죠. 검찰은 지금 괘씸죄 비슷하게 걸어놓고 있는 상태야. 오기만 해봐 너 뒤졌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검찰청 앞에서까지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검찰이 딱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밀면서 그렇죠.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오기 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빼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답이 나왔거든요. 모든 질문에 똑같이 이 말만 반복했다잖아요. 그런데 최경환이 왜 이 시기에 검찰에 출두했을까요? 미루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데 아직 정기국회 기간이잖아요. 회기가 끝났어요. 이 예산안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기 기간에는 그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회기가 끝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해요. 모양 빠지게 긴급 체포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출두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을 한 것 같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더군다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고 손실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병기가 한 말 때문에 최경환이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준놈 구속됐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최경환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좀 더 쐬고 싶었다면 오라 할 때 바로 갔어야 돼요. 중요한 요건 우리 서울의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진보적 교육감이죠. 대구 경북 쪽 교육감 2명 제외하고요. 다예요. 나머지 뒤를 다 털었어요. 근데 털기만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나아.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인사,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해당 교육감들과 친분 있는 단체와 교육청의 수의 계약 이런 걸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뒤를 캐서 공격하고 뭔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감 이청인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거예요. 뇌물, 수의계약. 이거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청현 교육감뿐이 아니라 다른 교육감들도 아마 많이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시범 케이스로 인천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시장이 새누리개고 유정복이요. 어젯밤에 눈 하나도 안 치운 개놈 공무원 새끼들. 아 인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빙판 져서 그 대로 왕복 6차선, 7차선 이런 8차선 대로가 완전 빙판이었어요. 어젯밤에. 저 선창 1호 사건 났을 때 네. 유정복 시장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뿐이 아니고요. 언론사에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선창 1호 사건에서 인천시라는 말은 빼주세요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게 XX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분노를 갖고 있어서 인천 시민들이 이 새누리당 출신 애들 뽑아주는 거 보면 분노가 하늘을 막 치솟아요. 막. 자, 릴렉스. 화나. 이너피스 하나 드릴까요? 잘하고? 사실 민주정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보다 10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교육감들 사찰해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엮어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국정원 내부에서 비선이 움직여서 조선일보에다 갖다 꼬질렀죠. 그렇겠지. 바로 꼬질르죠. 아니 정말 정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막 부린 것 같은데 왜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선거가 사실 2주 건 중에 하나이라니까요. 조사를 하고 싶은데 안 와. 그러면 원래 긴급체포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하다못해 음주운전해가지고 벌금 있죠. 그 벌금을 안 낸 상태로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찾아와요 경찰이.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동엽 씨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그 방송은 바로 이 에피소드 예. 앞뒤로. 자, 나 혼자와 들어간 자 김태희와 최경환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자, 우병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약점 열흘 내로 알아오라. 세다. 그럴 줄 알았어. 야, 국정원 보고 열흘 안에 알아와. 야, 센데. 정부의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박근혜 정부죠.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건이요 새롭게 최근에 밝혀진 게 이제 예전에 묵은 이슈는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 사찰이 있었어요. 최근에. 재밌더라고요. 과학기술계 사찰. 이게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인 사찰을 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는 게 아직 정확한 이유는, 그러니까 왜 과학기술인까지 사찰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론이 그래요. 이게 김명자 전 장관이 과학기술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란 말 자체가 투표로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하고 그동안 쭉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렇게 야권 생활을 하셨던 정치인인데, 그분이 과총 회장이 되니까 어떤 놈들이 도대체 투표를 한 거지? 찾아봐.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나는 왼쪽으로 분류됐을까? 오른쪽으로 분류됐을까? 그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그 정말 이게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정치, 이런 뭐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학 연구 활동 자체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분류되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과학기술단체 청년합회가 뭐 수백 개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말고 지금 이런 거예요. 국정원한테 일종의 영역을 주는 거잖아. 민정수석실이. 야, 예. 교육감들 대부분 다 성향이 나와요. 선거 전에. 네. 뭐 약간 좀 친정부적이다. 네. 또는 또 진보적이다. 이렇게. 진보적 교육감 나온 말이 원래 거기가 여론 조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불법이죠, 그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김태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만약에 김태효를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이명박 조사하기도 힘들고요. 김태효를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거나 이명박을 조사 안 하게 되면 검찰은 어떤 수사를 했건 간에 지금까지 한 고생이 다 나가리입니다. 예. 그러려면 김태효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지금 한 명 더 남아있는 게 우병우인데 우병우도 구속영장이 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병우는 구속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한 명 더 있죠. 조윤선도 다시 들어가셔야 되고 컴백하셔야 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미리 좀 보고 들어가시거든요. 제가 편집하다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짬짬이 보거든요. 네. 되게 재밌던데. 네. 다음에 이제 들어가신 분. 이분은 저는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최경환인데 지금 계속 번복했잖아요. 출석하겠다 안 한다. 네. 하겠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처리하고 갈 기회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산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국회의원 일종의 특권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은 바로 체포거든요. 최경환은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해요. 예. 왜냐면 검찰이 출석한 거를 약간 갖고 농락을 했단 말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칠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오라고 잘 안 나오고 밖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증거인멸도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최경환은 바로 조사 이후에 내보내는 거 없이 바로 구속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 네. 일단 긴급 체포 후에 이틀간 잡아두고 구속영장 기다리는 거지. 예. 그러면은 그 농업용 비닐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농업용 비닐은 뭐예요? 자살할 때 그 피 튀기면 안 되잖아요. 이 개망나니 진짜. 동대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농업용 비닐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 친절한 영자씨의 보험 나오잖아요. 아, 친절한 금자씨구나. 네, 아까 그 김태효 씨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최경환 할복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좀 가둬두심이 그렇죠.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또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경환이 호기롭게 정권 교체된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으로 돈을 받았으면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 의심, 배달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걸 국정원 시스템적으로 보여줬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시킨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이 대부분 안 받았다고 하죠. 미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달 사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은 들어가셨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신 분 한 분 있는데, 일단 받고 나오신 분 한 분 보겠습니다. 18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팟캐스트 하면 정말 끝내주겠다, 체력적으로는. 18시간 뭐 껌이죠. 뭐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면 뭐 달달달 볶이는데. 자, 김태효 씨, 대외 전략 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우리가 방송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김태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김태효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태효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 때 대외 전략 비서관이었고 사실상의 수석급이었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김관진하고 이명박이 만나는 자리는 항상 그 자리를 주재하는 사람이 김태효였다는 거지. 주제라고 하니까는 그 느낌이 확 다르네요. 배석했다고 할 때와 주제했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느낌이 확 다르네요. 주재는 대통령이군요. 사실상 실제 실무선에서 보면 김태효가 주재한 것도 맞죠. 예. 시간을 조율했을 테니까. 불법과 불법이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연결결이 좋다 이거. 연락책. 주제라는 것보다 연락책이 올랐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안 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명박만 남았다예요. 가장 일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는데 사실은 김태효가 방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김태효 조사까지 끝났으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나 예상도 나오지만 이제 검찰이 김태효를 어떻게 처리한 뒤에 이명박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만 남은 거죠. 평소에 명종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에는 종북 빨갱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는 점점점 이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시간을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했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길이 없어요. 수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SBS가 한 건 했어요. 김태효랑 통화로 단독 보도를 냈거든. 사이버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론조성이라고 직접 말을 해요. 근데 군 형법에는 그게 불법이야. 제대로 걸린 거야. 김태효는 자기 나름대로 실드가 필요해서 한 언론사 중 택해서 인터뷰를 했겠지만 거기서